안녕하세요. 김택성입니다. 저는 올해 지금 2023년도고요.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확히 8박 9일 동안 이 알래스카 쪽으로 다 로드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차만 있으면 가는 거고 그냥 뭐 차 타고 그냥 쭉 가면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제 나름대로는 거의 이제 작년에도 한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고 올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준비한 거는 사실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 9일 동안의 여행을 거의 2년 동안, 사실 뭐 2년 동안 계속 준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2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저하고 제가 이제 혼자 가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저희 아들이 그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둘이 가게 됐어요. 제가 사용한 차량은 2005년 렉서스 GX470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번 여행 갔다 오니까 이런 여행에 좀 특화된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오래된 차지만 잘 갔다 왔습니다. 차량 관리나 준비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바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갔다 온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생소할 건데 이거는 북미 지역의 북반구 쪽을 이렇게 북반구 쪽에서도 서쪽을 좀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가 주 경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데가 BC주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엘버타, 여기는 유콘,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밴쿠버는 한 이 정도에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 여기 BC 중부에 있는 프린스 조지 쪽으로 다 해가지고 16번 하이웨이 이쪽으로 다 해서 37번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북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여기 1번이 이렇게 있는데 이 1번 하이웨이가 그 유명한 알래스카 하이웨이예요. 사실 시작하는 데는 이쪽이 될 건데 저희는 이제 중간에 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콘을 거의 관통이 아니라 중간 이상으로 다 가다가 여기서 화이트호스를 만나서 이후에 더슨 시티 이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슨 시티를 한 1시간인가 남겨두고서 이 북쪽으로 다가는 댐스터 하이웨이를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비포장 도로인데 880km. 그래 통상 한 이거를 갔다 오면은 그냥 2000km 오프로드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메인 요번에 이제 간 이유가 되겠고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캐나다 쪽에서 이 아틱 오션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알래스카에서 가는 게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도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맨 처음에 가려고 그랬던 데고 하여튼 여기 갔다 와서 내려오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와서는 노숙 차박이 아니고 어떤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자면서 충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알래스카 쪽으로 다 넘어가서 페어뱅크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아쉬워가지고 여기 리벤굿이라는 데 가가지고 달턴 하이웨이라고 이정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와서 거기서 바로 이 알래스카 이 횡단이 아니죠. 이게 라운드 하는 거 한 바퀴 돌아서 앵커리지 쪽으로 다 해서 알래스카로 한 바퀴 돌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콘 지나서 BC로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9,300 몇 킬로 정도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9일 동안 그냥 운전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를 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사실 저도 이거를 뭐 일을 하면서 준비한 거지만
2년을 준비했습니다. 2년을 준비했는데도 요번에 가서 실제 부딪혀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잘못된 거, 사실 잘못된 건 없어요. 약간 오버가 된 거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이제 이쪽에 달톤 하이웨이, 이거는 사실 못 가본 겁니다, 요번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이제 갈 계획이 있어서 나중에도 혹시 도움이 될까봐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그럽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저 댐스터 하이웨이까지 그 로드 트립이 있어서 그 준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가면서 보니까 그 일반 SUV라 그러는 차량들 그런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은 승용차도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도 승용차로 다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이 아니라 갈 때 가장 적합한 차량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가장 적합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타고 갔던 그 대형 SUV, 이 프레임 바디가 있는 SUV 이런 차량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콘을 갔으니까 GMC 유콘이라든가 제가 타고 갔던 GX470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렉서스 LX 모델이라든가 LS 모델 이런 거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고 라이드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거가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거는 이제 잠자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럼 잠자는 것까지 생각해서 여행 삼아서 간다. 사실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 F150이나 다찌 램 1500 트럭 같은 거 아니면 2500, 3500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잠자는데 싣고 가는 놈들 있어요. 그 이제 RV 카죠. 그러니까 그 픽업 트럭 외에 이제 RV 그 싣고 다니는 애들, 걔네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트레일러를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큰 버스 형태 그 RV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물론 그런 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 특성상 그거는 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이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평면적인 이렇게 정보예요. 이 중요성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 그거를 갖다가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저한테는 그 어떤 중요성이 확실하게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거기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똑같이 타이어예요. 타이어 일반 로드 타이어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간다면은 그거를 뭐 해결하면서 죽지는 않습니다. 갔다 오게 되지.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 처박힌 차가 많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승용차나 뭐를 타고 가더라도 저는 타이어는 뒤에 AT라 그래서 상당히 골이 깊고 단단한 튼튼한 타이어를 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니까 반드시 빵꾸는 2번 납니다. 근데 일반 도로에서 빵꾸가 나게 되면은 대부분 못이거든요. 근데 이 못은 요거를 제가 잘 가져가서 많이 썼었는데 못은 사실은 이거로 다 빵꾸 때문에 우리가 지렁이라 그러죠. 플러그 타입인데 그 플러그로 해서 충분히 픽스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능합니다. 로드 상태에서의 빵꾸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 타이어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거는 못으로 다 빵꾸 나는 게 아니고 돌이 빵꾸를 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두 번 빵꾸가 났는데, 한 번은 진짜 못같이 생긴 그 돌이 박혔던 것 같아요. 진짜 얇게. 그거는 이거로 다 픽스가 됐습니다.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저 아틱 서클 지날 때인데, 거기서 빵꾸가 나서 거기서 이제 떼우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거는 이제 빵꾸를 못 떼었어요. 내려오는데 댐스터 하이웨이를 한 100km 남겨뒀나? 거기는 그렇게 돌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뭐 부드러운 그냥 비포장 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빵꾸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빵꾸가 그냥 이만한 그 돌이 이렇게 타이어를 찌른 거예요. 사실 얘가 찌른 게 아니라 내가 걔를 지나갔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람이 새는 게 보이길래 이거를 이제 떼우려고 했는데 무식하게 5개를 끼워도 에어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를 바꿨죠. 결국은 스페어 타이어, 제가 이거를 키고 또 비디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를 가려면 반드시 집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는 연습을 하고 가라. 사실 저는 가기 전에, 정말로 이틀 전에요. 이틀 전에 그 렉서스 GX470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 빼는 것서부터 그 밑에 이렇게 잭 해갖고 이렇게 차를 떠야 되잖아요. 이거가 상당히 좀 다른 차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해보고 가고 앞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를 한 번씩 들어보고 갔어요. 근데 이게 차가 프레임 바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도 그렇고 이게 좋지 않고 한참 만에 떠야지 이게 바퀴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4x4 강목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대는 거, 그 다음에 잭 스탠드가 그 뻔하잖아요. 그냥 거기는 어차피 흙이잖아요. 흙이나 돌 위니까 바닥이 편편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 바닥에 잭 스탠드 밑에 대야 될 이 베이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요번에 가져갔거든요. 그대로 다 썼습니다. 하여튼 그거 스페어 타이어 2개 가져간, 풀 사이즈로 2개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바이블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말고 요번에 사실은 제가 7월 1일이죠. 7월 1일 날 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6월 30까지 이제 일을 하고 7월 1일이 이제 캐나다 데이를 해서 쉬는 거니까. 근데 하루 더 미뤘습니다. 막판에 진짜 요번에 이제 저를 뭐 살린 거는 아니고 엄청나게 불편함을 안 불편하게 만든 놈이 있었어요. 타이어 센서를 아마존에서 오더해가지고 타이어에 붙이고 갔습니다. 이제 간단한 건데 뭐 캐나다 달러로 한 40불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텍스 붙어서 오는 건데 아무래도 찜찜하더라고요. 요번에 이게 저희 여행의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사실은 어떤 로드트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휴게소나 이런 데 쓸 때마다 계속 타이어 괜찮은지 발로 다 차보고 공기압도 보고 뭐 고전적으로 다 이런 그 게이지도 가져가긴 했는데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센서를 박아놓고 대시보드에서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 몇 PSI라고 나오거든요. 통상 한 32에서 35 정도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달아놓고 갔습니다. 요게 요번 여행의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번에 빵꾸가 2번 났잖아요. 이놈이 상한선 하한선을 설정해 놓게 돼 있는데 삐삐삐 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일반 로드도 그렇고 아무리 민감한 사람이더라도 거기는 오프로드잖아요. 돌멩이 위를 굴러간다고. 그럼 이게 빵꾸가 나서 덜덜거리는 건지 그냥 뭐 오프로드니까 덜덜거리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니까 빵꾸가 나면은 바로 내려서 그걸 갖다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릴 수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쪽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가 엄청 많이 그 찢어지고 이런 그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가다가 찢어진 게 아니고요. 빵꾸가 났는데 빵꾸인지 모르고 그냥 굴러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예요. 사실 그거는 신의 한 수고 반드시 설치하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존 차에는 저 TPM이라 그래가서 그 모니터링 센서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게 좋기는 하죠. 빌트인 돼서 이렇게 그 매뉴팩처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맵 PSI라고 이렇게 돼 있는 차, 그 닛산이나 그런 차들은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는 괜찮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TPM 그거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온오프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밑에 되면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는 개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도 맵 PSI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그거를 설치하고 가시라고 적극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는 정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차에 관련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요. 그래도 바깥에서 제가 할 일은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알 뿐이지. 그래서 요번에 신의 한 수 이거 저 차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는 요거는 좀 얘기하기 그런데, 제가 이제 9일 동안 저희 애도 그렇고 이제 세수도 안 하고 가다가 보니까 그 화장실도 물론 이제 레스트 에어리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어디를 가든지 이게 찜찜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물티슈입니다. 물론 화장실도 당연히 가지고 왔겠죠. 물티슈 이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거 한 여기를 트립을 한다. 혼자서 가면은 요거 2개, 둘이 가면은 요거 사실은 우리는 2개를 가져갔는데 좀 모자랄 뻔했어요. 둘이 가면 요런 거 3개. 이 티슈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뭐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전체적인 다 의견이에요. 거기는 제가 요번에 가서 느꼈는데 사람이 왜 안 사는지 알고 왔어요. 우리는 대부분 거기가 뭐 추워서 뭐 그 작물 같은 게 좀 못 자라니까 그건 뭐 맞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거기 사람이 안 사는 이유는요, 모기예요. 모기. 그 모기하고 뭐 모기도 상당히 큰데 그걸 다 그냥 모기라고 얘기할게요. 모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모기 때문에 속된 말로 죽음을 맛봤습니다. 물론 이제 가다가 레스트 에리어나 이런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관리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댐스터 하이웨이의 레스트 에리어를 기대하고 가는 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을 이 정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배가 한마디로 설사나 급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위생적인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등산을 좋아해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뭐 추천하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뭐 좋아요. 취지도 좋고 딱 맞는 얘기죠. 머리에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 효과 없습니다. 이거 귀찮기만 하고요. 효과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제가 그 모기가 가장 문제될 때가 언제냐면은 계속 문제가 돼요. 차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놈들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질 못하니까 계속 물어대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급동이에요. 급동이었을 때 엉덩이 안 까고 똥 짜는 사람 봤어요? 이걸 까는데 급동이라는 거는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죽음을 맛봅니다. 모기가 엉덩이 이렇게 거기만 쏘는 게 아니에요. 앞뒤 가릴 거 없이 다 쏩니다. 걔네들은 사람이 안 무서운가 봐요. 사실 뭐 그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잘못 뭐 흔들어댔다가는 여기저기 큰일 나지. 더러워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뭘 가져갈 거냐면은 내가 주저앉았을 때 이 위에서부터 이 주저앉는 데까지 푹 덮을 수 있는 모기장, 이게 특허 하나 내야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반드시 가져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죽음을 맛볼 거예요. 진짜 모기, 타이어. 그러면 요번에 이제 잘 가져갔다는 거, 제일 잘 가져간 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게 원래 조금씩 짜가지고 이렇게 짜서 이렇게 모기 하나 물린데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실제 거기 가서는요, 선블록 바르듯이 이만큼 짜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돼요. 나중에 그거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기 이거 퇴치제 이거를 가져가긴 했는데 사실 이거로다 그냥 마음의 안정이 될 뿐이지 이거 그렇게 효과 없어요. 그냥 먼지만 많이 만들어내. 온갖 차에 더럽게 먼지만 만들어내요. 사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모기 잡는 거, 걔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져가시는 차가 상당히 스페이스에 여유가 있다든가 안에서 이렇게 막 흔들 정도로 다 여유가 있다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은 제가 확실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기 문제예요. 전기 뭐냐면은 애하고 같이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 그 핸드폰이나 저는 이제 고프로도 가지고 갔는데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쓴다고요. 보통 차에 있는 전기를 쓰면은 되죠. 근데 찜찜한 게 있잖아요. 밤새도록 전기 쓰고 그 다음날 시동 안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차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유튜브에도 몇 번 올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파워뱅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써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차량용 배터리를 차에다 하나 싣고 갔어요. 그리고 차의 발전기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차하고 병렬로 다 연결해가지고 주행 중에는 충전을 하고 밤에 쓸 때는 이 보조 배터리 그걸 갖다가 이제 전원을 메인 쪽하고는 차단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보조 배터리가 죽더라도 계속 써도 되니까 마음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동 걸고 다시 전원 그 메인하고 연결해서 차징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기 관련해서는 무리 없이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시동 안 걸리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차 한 대 정도는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 하여튼 전기는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전기 관련해서 차에 있는 거를 한번 사진을 찍든지 하게 되면은 그 비디오에다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는 정말 지극히 이제 차량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갔던 그 중에서 한 번도 안 쓴 거, 이런 장비 개념으로 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다가 어차피 저희 애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캠핑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들어가서 한 사람은 차에서 자고 한 사람은 이제 텐트에서 자려고 이거를 다 가져갔어요. 이건 이제 텐트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화장실 텐트나 샤워 텐트라 그러는 거, 이거를 다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 쓸 일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거 화장실 텐트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저도
근데 뭐 가다가 샤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떤 냇물이나 뭐 조그만 호수를 만나면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괜히 공간도 별로 없는데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뭐야 캠핑 의자잖아요. 캠핑 의자인데 이것도 두 개를 가져갔어요. 이거를 이 공간 이거 얼마나 커요.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거 쓸 일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바깥에 앉아 있는다고요? 뭐 모기하고 상당히 친해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장비 중에서 이거 필요 없다고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 이거 필요합니다. 마음의 위안뿐만이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런 모기는 많이 퇴치해 주니까요. 하여튼 뭘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연료예요. 연료를 저도 뭐 쫄아가지고 20리터를 더 가지고 갔어요. 통상 렉서스가 기름을 만땅 넣으면은 그게 마일리지로 뜨는데 한 360마일 정도 가는 거로 돼 있어요. 360마일 정도면은 거의 500km 정도 가거든요. 대충 계산은 확실히 해봐야 되겠지만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대충 500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가다 보면은 실제 그 연료를 못 넣고 가야 되는 게 한 370km를 가요. 근데 이제 370km를 가서도 거기가 뭐 문을 닫았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잘못 맞춰서 진짜 문을 닫았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서 한 150km 정도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 렉서스에다가 이게 20리터, 이거는 10리터짜리인데 이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저기에. 그거를 쓸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위안은 됐지, 이것 때문에. 근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이게 쓰일 일은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한 번 더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F150이나 뭐 이런 트럭들은 저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근데 본인이 타고 있는 차들은 그 연비를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가져갈 때 저는 제가 이렇게 봐도 이 10리터 사실 5리터도 충분할 것 같은데 10리터 정도 하나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로 아니면 안 가져갈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여튼 장비에서 쓸데없이 가져간 거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비 말고 먹는 거하고 입는 거를 뭐 깊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요번에 가져갔던 게 이거를 가져갔어요. 이거 스타벅스를 가져간 게 아니라 이거 전투식량, 비상식량이라고 이런 거 한국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 구해갖고 가져갔거든요. 근데 결론은 밀가루 이거 하나 먹고 요거 두 명이 요거 2개 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더우니까 불 피우고 물 끓이는 것도 일단 싫어요. 그래서 해 먹었는데 일단은 9일 동안 이거 2개 먹고 요거 2개 그 다음에 미숫가루 하나 먹고 그것도 저희 애는 잘 먹지도 않았어요. 제가 다 먹었지. 그거 말고는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식량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샌드위치 같은 거를 만들어서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덥고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그걸 갖다가 데워서 먹는다. 물론 이제 저녁 때는 먹어보긴 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어차피 댐스터 하이웨이를 문제없이 올라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이틀 걸려요. 하여튼 뭐 바나나는 그냥 2꾸러미씩 사놓고 다녔고 그 다음에 페페로니 그 소세지 있잖아요. 말린 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가져가서 좀 먹었고 하여튼 과일 종류나 이런 거는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이고 이게 그 오직 캠핑이라기보다는 로드 트립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나가는데 그 상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알은 거는 이제 내하고 가니까 알은 거지. 서브웨이 같은 거, 햄버거. 사실 서브웨이 이렇게 더워도 그 원푸짜리 먹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3끼를 먹거든요. 원푸 이만한 거. 세 등분을 하면은 하루를 그걸 갖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 한 2줄씩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량도 사실은 비상식량으로 돼서 가져가긴 가져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써놨어요. 다음번에 갈 때는 그냥 햇반 2개, 요거 2개, 라면 2개, 그리고 옷,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말고 당연히 해먹을 스토브 가져갔죠. 해먹을 스토브 가져갔어. 이것도 짐이에요. 이거 요번에 3개 가져갔거든요. 이거를 하나만 있어도 아직도 하나 자체가 남았어요. 물론 이제 많이 해먹은 것도 없긴 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짜리, 이게 큰 거하고 중짜리가 있고 100짜리라 해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요번에 쓴 거는 그 100짜리를 썼어요. 걔도 지금 남아있어요. 중짜리 하나만 가져가고 뭐 갖고 있는 스토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은 뭐 방한 뭐나 아니면은 그 저 뭐야 좀 두터운 저 옷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후디 되는 거. 사실은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저기 유튜브에 보면 알겠지만 그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 그 하얀 옷 있잖아요. 나이키 거. 그냥 계속 걔만 입고 있었고요. 어차피 뭐 샤워도 안 하는데 뭐. 그리고 팬티나 그러니까 속옷이나 양말도 이게 뭐 어차피 걸어서 다니는 건 아닌데 이제 땀은 좀 날 테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가로 입기는 했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옷이나 뭐 이런 거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기하고 타이어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먹는 거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거나 이제 불을 피우거나 이런 거 말고 샌드위치를 가져가거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뭐 그겁니다. 더 생각나면은 다시 한번 저 비디오를 또 찍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